경희대학교 2016학년도 편입논술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인문계열 1번에서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와 그리고 전통이란 주제로 해서 각 제시문을 요약한 뒤 입장을 비교하라 600자,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문화자본을 주제로 해서 중심 지문을 요약한 뒤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현안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서술을 하거라 1100자 이런 출제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독해 비교 그리고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자본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있게 하고 싶은 학생은 동국대학교 2016학년도 모의고사 2차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 문화자본이 어떻게 계층 구조에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나의 현실인식을 요약하고 각각의 논지를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먼저 전체적인 도입으로서 공통주제 한 문장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과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해서 제시문 가에서는 전통에 집착했을 경우의 함정을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고수함으로써 근대적인 삶의 논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낭만적인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매력적인 대상, 전통은 흔히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한다면 매력적인 매혹의 대상으로서 문화적 상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근대성을 상실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근대에 물들지 않는 낭만적인 전통적 공동체는 배제와 수탈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식의 경고를 하고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속도 그리고 이러한 속도가 추구하는 효율성의 논리에 지배되는 근대성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즉 느림과 그리고 여유를 관조하는 사람들을 근대적 삶의 규율의 부적응자로 모는 도시 비정한 생태를 비판하면서 산책자는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근대적 삶의 양식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현실을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궁극적으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시적, 즉 근대적 삶의 문제점을 환기한다, 이것이 주제가 되는 만큼 제시문 가와 주제상에 있어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비교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논제 2번에서는 제시문 바의 핵심 내용, 즉 문화자본과 계층이라는 그러한 양상을 짚어낸 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라 마에 나타난 교육 현실을 바로 문화자본과 계층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바의 핵심 내용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라 마를 분석하는 4등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구성상에 있어서 별다른 무리 없이 답안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바의 핵심 내용을 간추리게 된다면 바에서는 문화자본이 이것이 주체가 되는데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심 변수가 되고 있다. 조선시대는 양반이 공유하는 양반만의 그런 문화자본이 다른 계층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처럼 문화자본은 계층적인 위계질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공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글로벌 문화자본의 중요성이라는 사실로 이제 탈바꿈하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자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문화자본들은 사회적 차별의 주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합당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다른 집단을 열등한 것 그리고 계층적으로 하위에 둠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구분하는 역할로서 문화자본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짚어낼 수 있다. 즉 어떤 계층은 오페라를 보고 그리고 추상화를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면 어떤 계층은 대중문화와 그리고 영화 정도에 만족하는 이러한 계층 간의 위계질서도 모두 계층적 문화자본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문화자본이라는 것은 부모의 경제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계급을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와 연결이 된다. 또 세계화 시대에서 글로벌 문화자본은 로컬 문화자본의 상위에서 위계질서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자식들은 부모의 경제 자본에 의존해서 글로벌 문화 자본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을 역시 유지하는 그러한 계단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바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 자본은 새로운 기회와 배제를 동반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부모의 경제 자본에 의존하게 되고 그 영향력은 지정학에 의해서 좌우된다, 변동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바의 핵심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문화자본이라는 이 말은 핵심적인 주제어가 될 것이고, 이러한 문화자본이 계층적인 위계와 서열을 만들게 되고 계층의 차별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벌 문화자본과 로컬 문화자본이 또다시 형성됨으로써 글로벌 문화자본은 새로운 기회와 배제를 동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계급을 재생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도의 키워드를 요약에 담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같은 시각을 재심은 다에 적용하게 된다면 영어 문화 자본의 불평등한 재생산 구조를 사회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분석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인데, 영어 실력은 부모의 경제 자본에 의존하게 되고 자식의 취업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 한국에서의 글로벌 문화 자본인 영어의 획득은 계급 재생산과 직결되게 되고, 이는 교육의 사유화나 신자유주의화를 강화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것을 습득하고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그러한 경쟁 구조에 작용하게 되고, 재심은 나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문화 자본 획득을 둘러싸고 개인적 차원의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문화 자본을 둘러싸고 자식의 지위 경쟁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문화 자본이 한자에서 이제 영어로 이동한 것이 분명한 현실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인 양반성과 자식의 글로벌 속에서의 위치 경쟁을 고민하는 모습을 제시를 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영어라는 문화 자본이 긴 시간을 거치는 체화 과정을 동반해야 획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자식의 혀가 굳기 전에 영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강박 속에 시달리면서도 이제 상위 문화자본으로 정착하게 된 영어에 집착하는 다른 한국인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영어 콤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자식에 대해서는 조기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강박에 시달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식의 분석해 주시면 될 것이고, 제신마에서는 학위의 서열화와 글로벌 문화자본의 양면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대학생들이 미국 학위를 통해서 학벌을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글로벌 문화자본이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글로벌 문화자본이 한국사의 폐쇄적 학벌주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순기능이 된다면은 한국의 교육이 미국 대학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서 한국 교육을 영어로 종속시키는 그러한 역기능을 동시에 수반하는 그러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서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문화자본과 로컬 문화자본의 위계 질서가 엄연하게 형성되면서 한국에서 비정상적인 영어 열풍을 불러왔는데, 이는 계층 상승을 시도하는 기제로서 문화자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한 진단과 서술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답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키워드를 토대로 학원에서 작성한 답안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재심은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전통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 가는 과거의 전통만을 고수하고 근대적 삶의 논리를 거부하는 낭만적 공동체는 매혹의 대상, 즉 문화적 상징이 될 수는 있지만 근대적 의미 민족 공동체는 되기 어렵다고 본다. 근대성에 물들지 않은 낭만적 공동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전통에 집착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는 속도로 상징되는 근대적 삶의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는 산책자들을 죄인으로 모는 근대도시의 비정한 생태를 비판한다. 근대적 삶의 양식에서 배제된 산책자의 이미지를 통해 느림과 여유가 사라진 도시적 삶의 문제점을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재심은 가는 고유한 전통에 집착하는 태도를 비판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소비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전통 공동체가
벗어나 근대적 삶의 영역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통은 낭만은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수탈과 배제의 대상이라는 시각이다. 재심은 나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비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된 느슨한 산책의 이미지에 주목함으로써 근대의 규율이 지배하는 도시적 삶을 일탈하고자 한다. 전자가 비현실적인 전통을 비판하고 이를 근대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후자는 근대 도시의 규율을 비판하면서 이를 일탈하고자 한다. 모두 600자 분량의 답안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제시문 파는 문화자본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또 이를 확장시켜 문화자본의 공간적 변환을 통해 형성되는 글로벌 문화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화자본은 사회적 차별의 주요 기제로 작용, 합당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열등한 집단은 사회적으로 배제된다. 문화자본은 부모의 경제자본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급 재생산과 연결되며 긴 시간에 걸쳐 몸에 누적적으로 형성된다. 세계화 시대에서 문화자본은 글로벌화되며 이는 로컬 문화자본의 상위에서 위계질서를 형성한다. 글로벌 문화자본은 새로운 기회와 배제를 동반하는데 그것의 영향력은 문화자본의 지정학에 의해서 좌우된다. 재심은 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영어 실력이라는 문화자본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부모의 경제자본에 의존하며 자식의 취업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의 글로벌 문화자본인 영어의 획득은 계급 재생산과 교육의 사회화나 신자유주의를 강화한다. 문화자본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계층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양상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제시문 바의 키워드를 녹여서 서술한 만큼 제시문 바에 따르면 이런 식의 표현은 모두 생략을 했습니다. 제시문 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상위에 위치한 영어문화 자본을 둘러싸고 자식의 지위 경쟁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문화 자본이 한자에서 영어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인 양반성과 자식의 위치 경쟁을 고민하는 한국 부모의 갈등 양상이 드러난다. 영어문화 자본은 긴 시간을 거치는 체화 과정을 동반해야 획득할 수 있는 만큼 그는 자식의 혀가 굳기 전에 영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또 상위 문화 자본에 집착하는 다른 한국인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영어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이중성을 나타낸다. 제시문 바는 글로벌 문화 자본이 학위 서열화에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생들이 미국 학위를 통해 학벌을 극복하는 과정은 글로벌 문화 자본이 한국 사회의 폐쇄적 학벌주의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미국 대학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한국 교육을 영어에 종속시키는 양면성을 지닌다. 글로벌 문화자본과 로컬 문화자본의 위기는 한국의 영어 열풍을 불러왔으며 이는 결국 계층 상승을 시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바로 문화자본이 계층 상승을 시도하는 기제, 도구, 발판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모두 1100자 분량이고 학원에서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